지금 함수 호출하는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add라고 하는 더하기 함수를 처음에 그냥 호출하면서 콘솔 창에 그냥 바로 출력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을 resul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넣었다가 그 다음에 콘솔에 출력하는 걸 해봤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int라고 하고 result 2라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변수 상자를 그냥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처음에 값은 넣지 않고. 자, 그다음에 자, first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10을 집어넣고. 그죠? 그다음에 second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10을 집어넣을 수 있다. 둘 다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든다. int가 되겠죠? 그래서 int first, int second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자, first와 second를 넣을 수 있다. 자,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으로 들어가는 값이 뭐예요? first하고 secon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0하고 10을 이런 값을 넣어야 되지만 그 값을 변수 상자에 넣어놨다면 변수 상자를 위쪽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던 값이 전달되는 거죠. 이 변수 상자가 전달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변수 상자는 요거를 지정하게 되는데 이 false라고 하면 얘를 지정하게 되는데 그 변수 상자 안에 10이 있으니까 그 값을 10으로 전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동작한다. 그죠? 그러면 왼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자, 앞에서 만들었던 result 2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가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 코드나,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런 코드나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물론 여기에 이제 10하고 10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지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즉 함수를 선언하는 것과 함수를 실행하는 것, 즉 함수를 호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변수 상자 있고 함수 상자 있고,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요거를 잘 이해를 했다면 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펑션 05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펑션 02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의 모양을 보면 여기에 중괄호의 영역이 뭐예요? 클래스로 되어 있죠. 펑션 02 또는 펑션 05로 해서 중괄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 상자에 중괄호가 있는 거고 그 안에 코드들이 쭉 있는 거고요. 여기 또 add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추가했기 때문에 함수 상자에 중괄호가 있고 코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코드가 많으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코드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중괄호를 자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클래스 중괄호 자루 안에 함수 상자가 두 개 들어있는 거죠. 이 함수 상자에 자, 이름이 있고 소괄호가 붙었고 중괄호가 이렇게 붙어있다. 이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는다. 그럼 여기가 함수 상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중괄호를 코드 블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코드를 일종의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서 뭔가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코드, 즉 이 안에서 뭔가 동작하는 그런 것들을 넣을 때는 이 함수 안에 넣어요. 그래서 함수의 중괄호 안에다 기본적으로 넣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는 이렇게 함수 상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 상자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변수 상자를. 그래서 그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자,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만약에 변수 상자를 만든다면,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든다면 이 변수 상자하고 이 함수 상자의 바깥에 있는 변수 상자는 약간 달라요. 예. 일단 위치가 다르죠. 자, 함수 상자 안에 들어있냐, 클래스라고 하는 자루 안에 들어있냐에 따라 다르다. 가장 큰 거는 이 각각의 함수 상자는 완전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 add라고 하는 함수 상자 안에 있는 코드에서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 안에 만든 자, 변수 상자를 접근할 수 없다.
얘가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클래스의 중괄호 안쪽에다가 변수 상자를 그냥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변수 상자는 어떤 함수 상자든 이 클래스 안에 만들기만 하면 그 안에서 그죠? 그 함수 상자의 중괄호 안에서 이 변수 상자를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꾸 이제 코드를 만들어 가다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익숙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코드의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클래스라고 하는 거에 중괄호가 있고 함수라는 거에 중괄호가 있고 그 안에다가 그 함수 상자 안에다가 변수 상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클래스의 중괄호 안에다가 변수 상자를 만들든지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클래스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이걸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를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물론 똑같지는 않죠. 근데 가상으로 뭔가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가상현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모양,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상현실 모양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래픽이라고 부르죠. 그래픽, 뭐 3D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가상현실까지 만들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우리가 지금 입력했던 거를 실제 세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세상에 있는 집이나 차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각각 객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집을 하우스라고 하면 하우스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이걸 객체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이렇게 한번 불러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함수 상자라고 하는 건 동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변수 상자라고 하는 거는 값을 넣어둘 수 있는 거, 저장해둘 수 있는 거, 이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함수 상자를 생각해보면 사람이 걷는 것도 함수 상자라고 할 수가 있고, 사람이 뛰는 것도 함수 상자라고 할 수 있다. 왜? 이게 동작이니까. 동작이니까. 그러면 이 걷는 거를 walk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상자로 만들 수가 있고 뛰는 거를 run이라고 하는 함수 상자로 만들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변수 상자에 넣을 수 있는 값이라고 보고 그 값이 뭔가 동작할 수 있다. 뭐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자 만약에 사람이 걷는 경우가 있고 강아지가 걷는 경우가 있다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상이 되는 게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있으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걷는 경우에는 person walk. 그죠? 강아지가 걷는 경우에는 dog walk. 강아지가 뛸 때는 dog run. 그다음에 사람이 뛸 때는 person run이라고 해 보자.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대상이 다르니까. 사람이 뭘 하는 경우와 강아지가 뭘 한다라고 했을 땐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뭔가 값 또는 대상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묶어볼 수 있겠다. 어떻게 묶냐? 사람이라는 대상이 다른 경우, 그죠? 좀 더 나눠보면, 자, 요 강아지라는 대상이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자, 뛴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하고 강아지가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뛴다로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근데 뛴다라는 행위로 분류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대상으로 분류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클래스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클래스로 구분하고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로 구분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더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그죠?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룹핑하는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똑같이 뛴다,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뛰는 경우와 강아지가 뛰는 경우는 각각의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동작과 강아지의 동작이 달라지겠다. 그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봤을 때, 자, 철수, 영희 이런 사람이 있고, 자, 이렇게 강아지가 있을 때, 이건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 얘도 사람, 얘도 사람 그러면 다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 안에서도 보면 철수, 영희, 민희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을 객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류한 클래스. 그래서 클래스를 분류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클래스를 분류. 자, 개념적으로 분류하는 거. 그리고 그 분류한 거 안에서 각각의 고유한 것들을 객체라고 해보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분류를 한 거잖아요. 사람이냐 강아지냐 분류한 거죠. 그죠? 근데 사람이라고 분류한 다음에 그 사람이 실제 사람이다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클래스라고 하는 게 붕어빵 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죠? 이 틀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요 틀에서 붕어빵을 한 마리 탁 만들어 찍어내고 또 붕어빵을 또 한 마리 딱 찍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을 한번 만들면 이 틀은 어떻게 돼요?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붕어빵을 한 마리든 10마리든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다? 클래스다. 클래스다. 그래서 이 틀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이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아까처럼 사람을 그룹핑하는 역할도 하지만 사람을 찍어내는 이런 붕어빵 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사람을 찍어내는 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찍어내는 거를 각각의 객체라고 하자. 그럼 그 객체는 뭐예요? 이름을 붙이면 고유한 정보가 되겠죠. 자, 이걸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 조금 더 코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